경제 성장이 고도화되면 소득 불평등의 문제와 함께 사회보험의 역할도 증가하게 됩니다.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건강보험은 한국의 4대 사회보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제도 또는 사회복지제도는 소득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 경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복지제도의 확대를 추진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관찰됩니다. 사회보험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은퇴, 장애, 사망, 실업, 질병 등 미리 규정된 위험이 발생한 가입자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화된 국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공적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는 소득 보장제도로 노인이 주요한 수혜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제도가 없으면 나이가 들고 직장에서 은퇴를 한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거나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이나 군인과 같은 특수직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무원연금은 1960년, 군인연금은 1963년에 비교적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공공분야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수월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적 기업의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여 연금을 제공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원래 1973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실시가 연기되다가 15년이 지난 이후에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제도가 처음 출범하였을 때는 의무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농어민, 자영업자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고 1999년에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직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연금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불균형 문제입니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수준을 매우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급여 수준을 낮추었지만 여전히 재정적 불균형은 예상되고 있고 평균 수명의 증가 및 인구의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비용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은 재정적으로 보면 고갈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이 아닌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될 확률이 높습니다. 연금제도는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고 재정적 측면을 제외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훌륭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사회보장을 요청하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연금제도는 정책적 측면과 연계되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또한 보험료의 지급이 당장 이루어지기보다는 평균적으로 40년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시점까지는 보험료를 거두기만 하고
지급하지는 않아 재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지만 돌려주는 것은 나중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저출산이 나타나고 인구의 고령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저출산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났지만 국민연금을 설계할 때는 그러한 빠른 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 역시 의학기술의 발달과 경제 성장에 따른 영양 상태의 상승으로 인해 정부의 예측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국민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노인은 더 오래 살게 되어 재정적 불균형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높이거나 연금의 급여 수준을 낮추게 되면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불리함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예측해야 하는데 정치적 이슈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진행과 관련된 변수들을 최대한 정부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통계에서 확실하게 보여지지만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예상의 근거에 연금 고갈과 관련된 예측을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평균 수명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과거에 평균 수명 상승 예측치를 사용해 연금을 받는 노인의 숫자를 줄여 연금 고갈과 관련된 예측을 지연시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정부의 과거 예측치를 보면 과거의 예측이 모두 크게 잘못되었음이 보여지지만 예측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예측을 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급속하게 확대되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형평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월급을 지급하여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되는 직장인과는 달리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득을 낮게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소득을 낮게 보고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신용카드 공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상당 부분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한 액수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주는 세금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경제에 잘 정착되었습니다. 과거 자영업자들이 소득 신고 회피를 위해 신용카드를 거부하던 관행은 최근 들어 거의 사라졌고 금융기술의 발달로 현금 거래가 많이 사라지면서 정부는 거래 내역을 더 많이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국세청의 주 업무는 소득 탈루를 잡는 것에서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거래가 누락되어 소득을 탈루할 수 있었다면 신용카드로 거래의 많은 부분이 파악되자 기업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양한 거래를 모두 비용으로 산정하여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선진적인 것은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건강보험제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1977년부터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당시 강제보험 조항이 있었지만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 의료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재도입되고 1976년 조합형 보험제도가 채택되면서 1977년부터는 의료보험 제도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으로, 1981년부터는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고 1986년부터 16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당연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1988년부터는 농어촌 지역으로, 1989년부터는 도시 지역으로 의료보험이 확대되어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의 도입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는 선진국인 미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의료보험은 조합주의로 조직되어 있어 직장조합, 지역조합, 공무원, 교원조합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300개 이상의 의료보험 조합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는 이들 세 가지 조합이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대상 인구는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급여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보험료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 이용 시에 높은 본인 부담 비용을 치러야 했고 높은 본인 부담은 저소득 가족에게는 심각한 재정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장점은 이러한 문제점보다 더 큰 장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행될 경우 의료보험 제도는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우선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기에 보험에서 필수적인 통계적인 분석에서 어려움을 적게 겪게 됩니다. 사적 의료보험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객이 가입하게 되면 의료 보장 비용의 지출이 커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건강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험료에 차등을 둘 수도 있고 사적 의료보험 기관 간의 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와 같은 경쟁도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전 국민 의료보험의 경우 그러한 보험의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거의 다 해결된 상황에서 의료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제공과 함께 고용안정 프로그램과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1998년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1963년에 도입된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여러 가지 급여를 통해 근로 관련 재해와 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재해를 당한 당사자는 치료 비용과 상실된 소득에 관련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광업과 제조업 근로자들만이 가입 대상이었지만 이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산업의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도 제도의 취지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를 가입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가입 의무를 가진 기업들이 가입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황과 조건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 국민 가입이 진행된 의료보험 제도의 확대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는 경제성장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그중 의료보험 제도가 가장 성공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단계적으로 전 국민에게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사적 의료보험에 의존하는 선진국들이 많은 것을 생각한다면 매우 유의미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꼭 참조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전 국민 의료 비용을 도입하는 것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상회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